그래서 정말 잘 표현하신 게 체르노빌 몇십만 명이 죽었다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아까 전에 선형적 모델 있죠. 작지만 어쨌든 1mm 시버트라도 우리 데미지를 받아요. 근데 그거에다가 모집단, 표본 집단 수가 10,000명, 20,000명, 몇천만 명이 된 거죠. 유럽 전 유럽이었는데. 그러면 곱셈을 하면 당연히 큰 값이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나트륨 섭취량, 카페인 섭취량도 그렇게 모집단을 어마어마하게 때려잡고 평균을 때려버리면 수십만 명씩 죽어나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통계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때까지 약간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다면 과연 우리 주변에서 일어났던 많은 원자력 관련, 방사능 관련 이슈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정말로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일이냐 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또 이제 정말 좋은 포인트 얘기해 주셨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게 걱정해야 되는 특히 방사능 피폭과의 걱정해야 되는 사안은 뭐냐면 북한이에요. 왜냐하면 첫 번째 그쪽에서는 아예 사찰에 그런 걸 받질 않아요. 통제가 안 된다. 통제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쪽에 뭐 가서 우리가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특히 그쪽에서는 발전용이 아니에요. 그쪽에서는 핵폭탄을 만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좀 더 고강도의 재료를 다루겠네요. 고강도 재료뿐만 아니라 그런 안전 규제. 북한의 나라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주민들의 피폭을 걱정할까요? 아사하게 놔두는데? 그렇죠. 밥도 안 주는데. 밥도 안 주는데? 풍계리라고 들어보죠. 풍계리 핵실험장. 아, 유명하죠. 그게 또 이제 저 위쪽에 있는데 거기 보면 남대천에 또 천이 이렇게 흘러요. 또 이렇게 동해로 이어져 있고. 근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이 근처에 있다가 이제 탈북한 사람들을 이제 전수전을 해봤어요. 9명 정도가 이제 오셔서 봐봤는데 이 탈북민 9명의 피폭 위험도 얼마만큼 피폭을 받았느냐. 2017년 검시자는 뭐 많은 분은 400ml 시버트, 18년도에는 1000을 넘었어요. 1000 이상이 우리가 암을 주기로 국부적으로 이렇게 때리는 그런 게 아닌 이상 위험해요. 정말 위험해요. 그런 상황인데 아까 전에 풍계리 핵실험장 근처에 천이 있었다 했잖아요. 지하수가 있었다 했잖아요. 핵폭탄 터뜨리고 거기 뭐 찌꺼기 더러운 거 남을 거고 거기 운반도 하고 이게 다 규제가 우린 몰라요. 솔직히 어떻게 규제되는지도 모르고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냥 물로 쓸어가지고 바다에다가 밀어버렸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 지하수로 누출이 될 수도 있고 이거는 아무도 몰라요 진짜. 그래서 통제 불능이라는 표현이 적당해요. 그리고 심지어 그 안이 뭐 근처 화강암 지대 하더라도 핵폭발이잖아요. 그러니까 꽝 하는 거예요. 뭐든 아무리 집안이 단단하고 균열이 가고 우리가 뭐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충격이 오는 거. 실제로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일본이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라고 하는 판단 기준이 지진파잖아요. 맞아요. 홍지진이 날 정도로 어마어마한 충격을 준다는 건데 얘네들은 그 안반이 일단 핵폭탄은 균열이 갔고 그리고 심지어 걔네들은 이쁘게 거기 담아놓지 않아요. 그냥 말 터뜨린 건데. 그렇죠. 폭탄 실험이나 폭탄 실험한 건데 그게 또 어떤 놈 물에 잘 녹아요. 심지어 거기가 뭐가 있냐면 풍계리가 뭐로 유명한지 알아요? 송이버섯이요. 송이버섯이요. 맛있잖아요. 아, 명품이죠. 근데 이게 중국산을 둔 거 어쨌든 그 원산지를 바꿔서 우리 식탁에 오를 수도 있다. 이거는 솔직히 좀 큰 문제긴 해요. 왜냐면 그쪽에 우리가 전수할 데이터가 없어요. 중요한 거는 도저히 지금 막을 수 통제가 안 없습니다.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조사가 안 되고 통제가 안 되니까 이만큼 위험합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더 위험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탈북민들을 봤을 때 데이터가 보여주죠. 1000ml 시버트가 한 분 있었어요.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된 수치거든요. 그게 이제 한두 명 그런 사람들이 나서 통계가 그만큼 나왔다는 게 아니라 대부분 그만큼 피폭이 돼 있다는 거죠. 거기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엄밀히 얘기하면 몰라요. 그러니까 위험한 거죠. 진짜 위험한 거죠. 그러게요. 그리고 또 한 위험한 게 뭐가 있냐면 북한 평산은 은근 우리가 가까이 이제 지도를 보시면 나오는데 인천이랑 이렇게 천으로 이어져 있고 평산에 우라늄 공장이 있어요. 여기서 독극물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외신에서 뭔가 이렇게 덤프를 해요. 그래서 천에 뭘 버려요. 독극물. 왜냐하면 이 사람들 자기네 국민 신경 쓰지 않는 나라예요. 미친 나라예요. 여기에 보면 이 공장의 폐수 지금 오염수예요. 후쿠시마는 처리수라는 표현이 맞아요. 왜냐하면 알프스라는 애를 2번이나 거치고 세슘 막 그런 수좀 다 제거를 최대한 하려고 해요. 제거가 안 된 3주 동안 이제 내비둬서 걔를 희석시켜 내보내는 식인 거고 얘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버려요. 그리고 얘가 인천까지 그냥 흘러오고 어디든 한강 타고 올 거고 우리 서해로 올 거고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은 더 심각한 문제가 더 가까이 있고 그리고 더 통제도 안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네요. 후쿠시마 문제를 걸고 넘어질 게 아니라 여기를 걸고 넘어져야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말이 없잖아요. 이런 방법, 특히 전 정부에서 조금 안타까운 점이 조금 화가 나기도 하는 점이 뭐냐면 후쿠시마 내 정치적으로 충분히 염려가 되는 부분 맞아요. 그거는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풀어야 되는 거고 하지만 국민의 안전을 가장 위해야 된다는 이제 기관인데 북한에서 나오는 이 방사능에 대해서는 뭐라 했냐면 아닐 수도 있다. 그냥 뭐 폐기물일 수 있다. 폐기수일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후쿠시마보다 이게 가늠할 수 없으면 더 위험합니다. 후쿠시마는 또 불의의 사고로 이렇게 나왔고 그걸 잘 걸러가지고 최대한 걸러서 사찰까지 받으면서 내보내는 중이지만 여기는 사찰도 안 받고 있고 그리고 여기는 아예 그냥 우라늄 공장이잖아요. 사실 이거는 정치적인 파벌이나 정치적인 어떤 그런 견해를 떠나서 정말 그냥 심플하게 잘못된 거네요. 그냥. 저거를 눈 감아줬으면 절대 없는 거거든요.
저거는 진짜 큰 이슈예요. 후쿠시마에서 나오는 방류수 그게 걱정된다 할 수 있어요. 당연하죠. 근데 그게 걱정되면 이거는 까무라치는 걱정이에요. 사실은 좀 약간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너는 뭐 일본한테 돈 받았냐, 뭐 일본 왜 그렇게 좋아하냐. 그 문제가 아니라 양심적으로 실제 양심으로 따져봤을 때는 여기가 더 위험한 거고 후쿠시마는 그렇게 위험한 일이 아닌데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후쿠시마가 저는 안 위험하다 생각을 해요. 왜냐? 저는 1년에 100ml 피폭을 받는 담배를 피우고 그리고 뭐 CT도 한번 받고 이런 다던 우리가 살잖아요. 그걸 기준 삼다 했을 때 후쿠시마는 솔직히 세 발의 피해예요. 그에 비하면. 얘네들이 자체적인 게 아니라 아예 국제기구, 미국, 우리나라, 옆에 그런 그 옆에 나라들, 진짜 중국까지 포함해가지고 호주 포함해서 감사를 받아가지고 사찰을 받아서 방류하는 거 저는 안전하다 믿을 거예요. 왜냐면 그 일본이 전 세계를 블로킹할 수는 없잖아요. 일본은 어쨌든 서방 세계와 연결이 돼 있고 북한은 아니잖아요. 사실 이게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경기도 바로 위거든요. 그러니까 그 강이 내려와서 인천 앞바다 그 염하로 흘러요. 그럼 이게 바로 우리나라, 그리고 그게 내려와서 닿는 곳이 백령도 아래쪽에 있는 해역인데 여기가 꽃게잡이 지역이거든요. 아, 꽃게. 그러면은 사실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치명적이네요, 우리나라한테. 그렇죠. 쟤는 얼마나 나은지를 알 수가 없는 게 맞아요. 왜냐면 얼마나 버리는지도 모르니까. 사실 이것 때문에 단순히 그냥 정파적인 문제 때문에 이제 일본의 후쿠시마 방류수나 이런 거 처리수를 막 욕하지 않고 이거 문제가 아니라 팩트로만 따져봤을 때 정말 건드려야 될 부분 안 건드린다라는 부분에서 많이 답답함이 느껴져요. 안타까운 것 같아요. 사실 어느 분야나 정치적인 어떤 그 이해관계가 이런 팩트들을 자꾸 잠식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게 아무래도 이 원자력은 사람들이 이제 실제 팩트보다 사람들의 어떤 가지고 있는 상식에 두려움이 크다 보니까 더 많이 이용당하는 것 같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22조 베크레, 이거는 솔직히 이거 관심 없는 사람 보면 위험해. 22조 베크레. 그렇죠. 단위부터가 위험천만하거든요, 그냥. 그래서 필히 그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받는, 우리는 대한민국 평균 3, 4mSv 피폭을 당합니다 라고 언제나 옆에 비교할 레퍼런스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후쿠시마를 통해서 받을 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0.01mSv를 연간 더 피폭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자연적으로 3mSv 정도 피폭을 받습니다. 판단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공학적으로는 위험하지 않다, 혹은 유의미한 영향이 없을 것이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라는 이제 설은 닿을 수 있겠죠. 그런 활동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봐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알람 설정까지. 네, 저희 영상 매주 한 번씩 올라오니까요,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게 저희 주변의 원자력과 방사능이라는 것이 의외로 가까이 있고 우리의 생각보다 원자력과 방사능이라는 거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이미 보수적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 그 부분에서 우리가 과도한 어떤 공포감으로부터 벗어나서 좀 더 우리가 팩트에 기반한 그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핵설어드립니다의 애작가, 연간 100mSv 피폭을 당했었던 타박사 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